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하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인하대학교 역시 성신여자대학교와 함께 2021년 당시 부실대학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데, 이는 정량평가 항목에서는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심사위원이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아 교육부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에서 탈락한 것으로, 이 팀장이 성신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를 통해 설명해드렸듯 결국 인하대학교도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선정 심사에서 구제를 받아 2024년까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여전히 공과대학에서 강세를 보이는 건재한 대학으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부실대학 논란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하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주요 사항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제 전형이 폐지됨에 따라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이 인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이 지원 자격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과 북한 이탈 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가 추가되었으며, 인하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에서 명시해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이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사항도 있습니다. 공간정보공학과 글로벌 금융학과, 아태물리학부 간호학과의 경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분리하여 모집을 실시했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하나의 계열로만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공간정보공학과 간호학과는 자연계열, 글로벌 금융학과와 아태물리학부는 인문계열에서 모집을 실시합니다. 사실 원래도 수시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 방금 서술한 모집 단위들이 신입생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중 하나로 선발하고 있었기에 이는 정시 모집에서의 변화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모집 단위들이 수능 반영 영역 및 비율도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실기실적 스포츠과학과 전형에서의 전형 방식이 수능 70% 실기 30%에서 수능 60% 실기 40%로 변경된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인하대학교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모집 인원 증가 비교 자료입니다. 정원 내 전체 모집 인원은 2023학년도 3,496명에서 2024학년도 3,432명으로 64명 줄어들었는데, 이는 중앙대학교나 상명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첨단학과 신설에 따라 잠시 인원을 늘렸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차츰차츰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원으로 보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첨단융합학부 학생 정원 조정을 승인받아 2021학년도부터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 디자인 테크놀로지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인공지능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신설하여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2020학년도에는 총 정원이 3,411명이다가 2021학년도에는 총 정원이 3,591명으로 정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제 전형을 2024학년도부터 실시하지 않게 되면서 줄어든 인원이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의 10명 감원 및 정시 모집에서의 인원 증감 사항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는 인하대학교 정원 내 추시 모집 모든 전형의 모집 단위별 세부 인원 증감을 취합 및 비교한 자료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칸은 2024학년도부터는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모집 단위이며, 붉은색으로 표시된 칸은 2023학년도에는 모집하지 않았으나 2024학년도부터는 새로이 신입생을 뽑는 모집 단위를 뜻합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의 인원이 209명,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의 인원이 55명 늘어나기는 했지만 수시 모집의 인원이 42명 줄어들에 따라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에서 줄어든 298명의 인원이 그대로 두 전형으로 흡수되기보다, 기계공학과에서처럼 두 전형에서 늘어난 인원을 합친 것보다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에서 줄어든 인원이 더 많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회과학대학이 여러 모집 단위에서처럼 기존에도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으로 모집을 실시하지 않던 모집 단위의 경우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으로의 선발 인원을 줄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선발하는 신입생의 수도 관년도 대비 10명 줄어들었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대로인 모집 단위, 줄어든 모집 단위, 늘어난 모집 단위가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으니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모집 단위의 전형별 모집 인원 증감이 어떠한지 꼭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하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주요 사항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요 변경사항은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의 폐지입니다. 인하대학교는 기존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단계는 서류 100%로 3.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과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서류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을 분리 운영했으나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항목 및 비율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 팀장이 인하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통해 인하대학교가 2023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항목과 비율을 변경하면서 각 전형에서 뽑고자 하는 전형별 인재상을 명확히 하려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지원 전공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3년간 관련 활동에 정진했다면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 진로 역량은 전자의 학생에 비해 부족할 수 있지만 높은 학업 역량을 통해 학과 진학 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을 선택하게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보통 서류형 전형과 면접형 전형을 둘 다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두 학생부 종합 전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할 때 면접 선호 여부에 따라 지원군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지라 몰래 모집 의도와는 사뭇 다른 학생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학생부 종합 이나 참인대 전형에서 진로 탐구 역량을 학생부 종합 이나 미래인재 전형에 비해 적게 보기는 하더라도 진로 관심 15%에 탐구 역량 10%로 총 25%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인하대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를 2023학년도부터 폐지한 상황이라 학생부 종합 이나 참인재 전형의 학업 성적은 높지만 어떤 계열에든 통할 만한 적당하거나 애매한 비교과를 가지고 지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이 원래 기계공학부에 지원하려고 했을지 전자공학과에 지원하려 했을지 분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측은 어차피 학업 역량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것이라면 차라리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통해 확실하게 학생들이 학업 역량을 검증하여 선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이나 미래인재 전형보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늘어난 인원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인하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에 2023학년도와 대비하여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항목 및 비율이 혹시 달라졌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직 확실하게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이나 미래인재 전형에 지원하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전형 조정의 의도에 따라 서류에서든 면접에서든 이전보다 진로에 관한 구체적인 관심으로 철저히 무장하셔야 승산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2024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 전형 계획에서의 주요 변경사항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입니다.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2023학년도까지 인문계열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5등급 이내 탐구상의 한 과목 한국사 필수 응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다 2024학년도부터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6등급 이내 탐구상의 한 과목 한국사 필수 응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1등급 완화했습니다. 이는 인하대학교가 아무래도 공학계열 학과가 강세를 보이는 학교이기 때문에 인하대학교의 2022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49.2% 전후로 비슷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의 학과가 입결이 높은 경향성이 있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를 통해 인문계열에서 내신이 높은 학생들을 더 많이 유입시키고 또 합격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면 속 자료는 학생들이 인하대학교와 함께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을 약식으로 정리해둔 자료입니다. 의과대학 및 간호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따로 정리하지 않았고 인문 자연 계열만 크게 정리하였으니 메디컬 관련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2024학년도 전형 계획 또는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 및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교과 70% 서류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서 다른 학생부 교과 전형과 성적 평가 방식 및 전형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어 논외로 하고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다른 학생부 교과 전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자연 계열은 타 대학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정도, 인문 계열은 타 대학과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고 아주대학교와 자연 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동일하나 인문 계열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한 단계 완화되었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둘 중 하나의 대학만 선택해야 한다면 아주대학교보다는 인하대학교에 조금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인하대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여 정시 모집에서 신입생 70명을 처음으로 모집했습니다. 인문 자연 계열을 구별하지 않고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5%, 한국사 5%를 반영해 선발하였으며 2학년 진입 시 의과대학, 사범대학, 미래융합대학을 제외하고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이 모든 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즉 사회탐구나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하였을 시에도 화학공학과 등의 공과대학 전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입학처상에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었다는 내용이 2022년 6월에 올라온 것으로 보아 자유전공학부의 신입생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것은 다소 급박한 감이 있어 2023학년도에는 일단 정시 모집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팀장이 인하대학교 입학처에 문의해본 결과 아직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점인 3월 초 현재 인하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에는 자유전공학부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4월 중으로 변경 예정에 있어 자유전공학부의 모집 시기나 타 모집 단위와 자유전공학부의 세부적인 모집 인원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변경될 2024학년도 전형계획 또는 2024학년도 인하대학교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 역시 인하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